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욘드 금수저 이제 강의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할 때 과연 금수저는 금수의 범위는 무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금수저 논란에 가끔 이제 휩싸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누가 금수저래 그러면 막 비난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금수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의 뜻으로 흙수저라는 말도 있다. 사회가 힘든 상황이 될 때마다 또 경제가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금수저 논란이 이제 고개를 들지요. 그런데 1990년대에 20년쯤 전에요. 90년대는 금수저라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야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타족. 그건 이제 돈 많은 젊은 친구가 이제 부모님 덕에 이제 외제차를 타고 길 가다가 이렇게 차를 딱 세우고는 어느 여자한테 야 타! 그러면 이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타족 가문이 90년대 그냥 최고의 그냥 모든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 적이었죠. 심지어는 어떤 범죄 집단이 야타족만 그냥 죽이자 이런 집단도 있었죠. 어쨌든 금수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함에 있어서 금수저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역시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능력이 그 자녀에게 치명적으로 첫 시간에 얘기했죠. 치명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이제 금수저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또 가난하게 자랐고 또 이제 지금도 뭐 가난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모아야 된다거나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뭐 처연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간혹 제가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주 험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뭐 그런 일은 나중에 또 강의로 좋은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뭐 돈 때문에 제가 힘든 일도 해봤고 그랬지만 아직도 돈이 뭐 인생의 전부라 이런 생각은 뭐 조금도 들지 않죠. 돈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니까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는 항상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건 젊은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혀 그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뭐 이런 사람은 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피아와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대기업이 있고 여기 마피아가 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나쁜 말로 욕하는 대기업 말고 좋은 의미의 대기업을 생각해 볼게요. 대기업은 뭡니까?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주잖아요. 보험 다 내주고 많은 직원들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조금 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뭡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나라 민족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좋은 것입니다. 단 이 대기업을 이룰 때 그 오너가 오너 사장이라고 이 오너가 이 기업은 내 거야.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돈이야 그럴 때. 기업은 좋은 것입니다.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자기 혼자서 대기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라가 도와주고 민족이 도와주고 모든 그 사회가 함께 뒷받침해 줘서 대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세금도 감면해줘, 융자도 해줘, 구체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이게 내 거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대대손손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대기업은 좋은 곳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마피아는 뭡니까? 마피아는 우리가 알듯이 나이트 클럽을 접수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약을 밀매한다든지,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금주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술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지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몰래 자기들이 술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먹죠. 자기들만 호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물론 영화에 보면 마피아도 사회에 기부하고 하는데 그런 갱들도 있는데, 그건 자기들 조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색을 내는 것이지, 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만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을 생각할 때도 마피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돈 벌면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이 큰 돈이죠, 500만 원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서 5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요. 월급으로. 그리고 좋은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월급으로 이렇게 50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고깃집을 하는데, 이제 고깃집이 잘 됐어요. 고깃집이 잘 돼가지고, 이제 점점 이게 잘 돼서 직원이 한 20명 정도 이제 직원을 두면서, 일하는 아줌마들을 두면서 고깃집을 운영을 해서, 이 20명을 다 돈을 주고 보험도 다 지불하고 하고는 자기가 500만이 남았어요. 어느 돈이 더 의미 있겠어요? 물론 월급 받으면서도 좋은 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볍게 생각하면 저는 이 고깃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20명의 가족에게, 20명의 가정에, 2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 물질이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는 저커버그 같은 페이스북 만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벌써 사회에 도네이션, 우리가 잘 알죠? 도네이션 하려고 벌써 딱 준비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위한 구제 사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나도 좋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든지 또 간송 전형필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질을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제 옛 친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은 그냥 나는 공장 다녀, 이렇게 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열심히 자기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또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은 직원이 10명이라고 그래요. 10명이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도 잘 살아요. 아주 그냥 지금 부자입니다. 그런 그 훌륭한 부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청년들을 이렇게 대하고 할 때 노력해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강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물질이나 무슨 뭐 부모의 지위, 이것만 오로지 이것만 금수저냐? 그렇지 않죠. 금수저라고 하는 건 진짜 뭐 금수저라는 용어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금수저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만 금수저가 아니야. 굳이 금수저를 얘기한다면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0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금수저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있습니다. 몸. 좋은 몸, 육신. 우리 부모들에게 좋은 몸을 물려받았으면 그것 좋은 금수저예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반에 보면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어디 하루 여행 갔다 올라오면 막 차 안에서 멀미하고 힘들어하고 늘 양호실 왔다 갔다 하는, 보건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몸을 물려주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금수저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미 우리는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나 이거 좋은 몸 다시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내 자녀들을 내가 앞으로 내 자녀를 이제 잉태시키고 이제 출산하고 내 자녀를 이제 키울 때에 적어도 좋은 몸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내 몸을 잘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사실은 정신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긴 주제라 가지고 지금 다는 못 하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몸하고 이 정신세계, 가슴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정신세계가 바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뇌를 MRI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연구해 보면서 정신 상태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 뇌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몸을 물려받죠? 그것은 우리가 소위 피지컬 그러죠? 육신적인 피지컬과 멘탈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좋은 몸으로 자녀들을 낳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정신과 관계해서, 물론 이제 금방 제가 몸과 정신이 같이 됐다고 했지만 성격을 굳이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성격도 역시 뇌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성격이 그대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해요. 어머니 50%, 자녀 50%의 지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모든 스타일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부모가 성격이 급하거나 부모가 분노하거나 그럼 자녀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아버지나 새로 해줘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가 나를 다듬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지혜죠. 지혜로운 부모 얼마나 다릅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이들이 반에 이제 아무리 어린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한 20명이 있다 그러면 벌써 다 달라요. 확실히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나중에 학부모 회의나 할 때 보면 그 부모님 보면 이해가 갑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부모의 생김새를 보니까 자녀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부모가 말하는 스타일, 부모의 이렇게 다는 몰라도 기본적인 스타일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
정말로 남을 챙길 수 있는 부모. 아까 빌 게이츠는 제가 알기로는 유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태인들은 기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그들의 사상이, 구약 성경의 사상이 있는 것을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기부를 좋아하면 자녀들도 자연히 기부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빠듯하게 살고 기부할 줄을 모르면 자녀들도 기부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의 지혜, 이것도 소중한 금수저고요. 한 가지 뭐 더 많지만, 부모가 전문가일 때, 부모가 정치인이거나 부모가 예술가거나 부모가 운동선수이거나 부모가 선생님이나 의사이거나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모의 전문적인 능력이 연결되죠. 아버지가 파충류 학자에, 아이는 요만한 딸인데도 뱀을 탁 잡을 수 있어요. 부모의 전문가적 능력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문 중에 우리 신중현 씨, 이제는 은퇴하셔서 선생님 그러죠. 이 신중현 씨, 우리 한국 그 대중음악에서 록의 대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AFKN 이 라디오 이런 거 들어가면서 혼자서 기타 치면 따라한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인터넷만 틀면은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옛날 저희 때만 해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피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경지에 못 올라가요. 신중현 씨는 그 엄청난 경지에 혼자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실력을 점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도대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몰라가지고, 미군 부대에는 옛날에 미8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밤무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번 실력을 보여줬대요.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당장 여기 와서 공연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중음악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뮤지션들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록의 대부인데 자녀들이 그냥 놀고 먹겠어요? 가만히 쳐다만 봐도 저절로 아버지의 전문가적인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금수저인 거예요. 굳이 금수저라는 용어를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합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만 금수저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돈만 금수저로 생각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금수저라고 생각할 때에 비록 나는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변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으란 얘기예요. 금수저는 돈과 지위만 금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는 너무나 많아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거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되고 소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커서 이 사회에 중요한 기여와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금수저는 여러 가지 금수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정신세계라는 것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년들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청년이니까 당신이 미혼자라면 배우자를 고를 때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을 우선으로 골라라. 그래, 정신이 건강한 것이 뭡니까? 지혜롭고 인성이 건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가정생활도 건강합니다. 비록 몸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맞이해야 되죠. 그러면 비록 몸은 약하지만 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가정과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냥 화장 많이 하고 장식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면서도 정신과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보란 얘기. 만약에 남자를 고를 때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소녀 때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상황에서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늘 어떠한 여건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유전자 50%, 또 내 배우자 50%가 합쳐져서 좋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그 자녀를 나의 인성과 내 배우자의 인성이 함께 결합해서 좋은 정신세계를 만들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그 교육과 인성과 인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만큼 이루어지겠죠. 대부분은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진정한 금수저가 뭔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청년들에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금수저를 못 만났어요. 뭐 물질뿐 아니라 이런 그 좋은 정신세계.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내가 이런 그 금수저를 내가 1번은 가졌어, 2번은 못 가졌어. 그럼 못 가진 사람은 그럼 그 다음에 운명으로 알고, 뭐 운명으로 알고 그냥 이제 나는 이대로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안 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비커밍의 존재라고 그랬죠.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발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삶은 평생에 걸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젊어서 그냥 이룰 만큼 이뤄놓고는 그냥 누리고 행복하게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다가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나의 모든 평생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강좌의 이제 주제인데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대인. 이게 이번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하게 될 그런 이제 주제가 됩니다. 대인을 만나야. 운이 좋은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 대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헬렌 켈러 여사. 이 사람은 저희 학교 다닐 때 자주 나왔던 사람인데, 삼중고라는 말 들어봤죠? 삼중으로 3가지 고통을 겪었던, 앞을 보지도 못해, 말도 하지 못해, 들을 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적인, 정말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런 아이를, 내 아이가 이렇다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여선생님이 옵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영화도 있어요.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 여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헬렌 켈러보다 한 뭐 14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어린이였다 치면 이 설리반 선생님은 뭐 처녀 정도 그런 나이였겠죠. 이 설리반 선생님이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러 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의 정신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죠. 정신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가 낳은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헬렌 켈러가. 바로 이것이 대인인 것이죠.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인.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금수저를 다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정신세계를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물질이나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를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부모님이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하는데, 헬렌 켈러 선생님은 운이 좋았죠. 정말 이 사람은 운명이죠. 대인이 직접 자기에게 다가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은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것이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이런 대인이 제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대인을 이제 우리가 안 온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수저를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인에 대한 얘기도 이제 뒤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것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진짜 금수저라는 말을 했죠. 금수저는 물질과 지위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금수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몸의 건강, 이것도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 이런 것도 금수저입니다. 소중한 금수저는 바로 이 정신 세계에 있다.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나라도 잘 성숙해서 자녀들이나 나의 후배들에게라도 좋은 금수저를, 좋은 정신 세계를 남겨주자.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나를 평생 영향 줄 수 있는 좋은 대인을 만나기를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인을 만난다면 진짜 금수저가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금수저를 우리는 이런 대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노력하는 삶,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기회가 우리 모두를 금수저를 소유한 사람, 아니면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